안 변호사입니다. 안 변호사님 혹시 뭐 야식 좋아하세요? 야식을 좋아하진 않는데 뭐 간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피자, 치킨 그리고 뭐 가끔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먹고 하죠. 거의 프랜차이즈 식품이죠? 그렇죠. 워낙 뭐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그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뭐 여러 가지 음식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이런 프랜차이즈 뭐 가맹 사업은 가맹 사업주 즉 가맹 점주들이 가맹 본사에 가맹금을 지급하고 또 본사로부터 원재료 등을 지급받아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이런 계약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맹 점주들이 본사에게 지급하는 가맹금 중에는 차액 가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런 판결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가맹본사에 지급하는 차액 가맹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점주님들께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뭐 가맹사업법 이렇게 약칭으로 쓰기도 하는데, 해당 법 시행령에 차액 가맹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맹 본사가 가맹 점주에게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거래처하고 원재료나 기타 등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거래할 것을 강제하거나 권장해서 가맹 점주가 공급받는 물품의 대금을 가맹 본사에 지급하는 경우에 그 대금이 거래계의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그 도매 가격을 넘는 금액을 차액 가맹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자 음식점 가맹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이제 피자 원재료인 밀가루 같은 것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밀가루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밀가루에 대해서 시장에서 형성된 도매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매 가격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될 때 그 시장 가격, 도매 가격을 넘는 금액을 차액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네, 뭐 밀가루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뭐 이해가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맹점주들이 이런 차액 가맹금을 본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사안이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무슨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사안이었어요. 가맹 본사가 있고 가맹 점주가 있는데, 가맹을 하게 되면 처음에 내는 가맹비 그 외에 매달 영업이익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거 외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저런 명목의 차액 가맹금 요거까지도 납부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가맹 점주들이 나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이후에 여러저런 사정에 비춰서 본사에 그런 차액 가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그걸 계속 납부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그 과거에 냈었던 그런 차액 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을 받아갈 근거가 있었는지 이것이 문제되었었는데, 구체적인 계약에서는 단순히 가맹사업법 시행령 규정만으로는 차액 가맹금을 받아갈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가맹사업법에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그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해서 차액 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에 본사와 가맹 점주 간에 합의가 있어야만 차액 가맹금이라고 하는 명목의 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해당 사건에서는 설명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은 바도 없고, 그래서 차액 가맹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돈은 다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가맹본부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가맹금, 가맹점주들이 지급해야 되는 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정보 공개서를 작성해서 가맹점주들에게 제공을 하고, 공정위 같은 관할 행정청에 이것을 등록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즉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다 제시가 됐으니까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 공개서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기재사항에 불과하고, 정보 공개서
계약서가 제시됐다 하더라도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차액 가맹금이라는 명목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에 합의까지 있어야만 사후에 가맹 본사는 가맹 점주로부터 차액 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차액 가맹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실 때 뭐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혹시 지금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정보공개서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아이디어 없이 퇴사 후에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맹 계약 시에 본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맹비 또는 수수료, 차액 가맹금, 기타 등등 본사에 납입하는 항목과 비용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